어제 WTO 사무총장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왔죠. 아쉽게도 우리나라 유명희 본부장은 상대인 나이지리아 후보에 큰 차로 뒤졌습니다. WTO는 전원 합의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큰 차로 뒤진 쪽이 포기 선언을 하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유명희를 지지한다. 나이지리아 후보에 찬성할 수 없다. 대놓고 나이지리아 후보에 대한 거부 의사를 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도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전에 없던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일까요? 그런가 하면 미국 대선도 나흘 앞으로 다가와서 지금 유권자 절반 가까이가 이미 사전투표를 한 상황. 이것까지 오늘 이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 연결을 해보죠.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WTO 사무총장 선거. 사실은 예상을 이렇게들 많이 했어요. 많이 뒤질 것이다. 근데 미국이 대놓고 우리는 1위를 한 나이지리아 후보에 반대한다. 이런 경우가 전에도 있었나요? 글쎄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쿤조이 웰라 후보가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한 100표 네. 이상을 받았고 우리 유명희 본부장이 40에서 60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신사협정처럼 해서 그 많이 받은 선호도죠. 선호도를 많이 받은 후보가 결국 최종적으로 낙점이 되는 형태인데 지금 갑자기 미국이 껴들었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후보가 나이지리아 후보가 일단 아프리카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아프리카의 지지를 받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게 유럽이 또 결국은 이 후보를 밀었습니다. 네. 유럽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랑 여러 가지 연계가 있었고 네. 또 결정적인 것은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또 아프리카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했다. 이런 역동 때문에 유명희 본부장이 전체적으로 표는 좀 적게 받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 지지, 공개 반대를 선언했을까? 이 부분인데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말 막판 뒤집기까지 가능한 건가? 아니면 네. 괜히 미국이 저런 거 믿고 있다가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좀 무서운 꼴 되는 건 아닌가? 여러 얘기들이 오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미국의 의도가 특히 미국이라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로 맞을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 선거에 WTO에 매우 민감하죠. 민감한 게 이미 지금 일종의 개입을 하니까 지금 미국이 처음부터 했으면은 좀 얘기가 다를 겁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는 아주 명백합니다. WTO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굉장히 여러 번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고요. 예. 중국 편향적이라서 심지어는 WTO 탈퇴까지도 거론을 했고 맞아요. WTO의 상속이고 기능도 다 중단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대선 때문에 정신이 없다가 갑자기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이 무역 대표부가 갑자기 본부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지금 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잘못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WTO의 원래 관행을 깨고 미국이 들어와서 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이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 모습에 우리가 쓰는 형태가 돼버린 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죠. 뒤집을 수는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선호도 조사에서 1위, 2위 차이가 큰데 마지막 결정하는 날 11월 9일 날 뒤집힌 적도 있어요? 일단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 미국이 전격적으로 들어와서 또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네. 어느 정도 결과는 바뀔 수는 있는데요. 네. 일단 뒤집힌다는 게 여러 가지 안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전에도 1999년에도 의견 일치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사무총장 임기가 4년인데 이걸 6년으로 늘려갖고 3년 받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눠서 4년을 6년으로 늘려서? 네. 예, 맡은 전례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원래는 투표도 가능은 합니다. 그 선출 규정에 합의 도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투표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투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한 적 없죠. 마지막까지 한다면 투표로 갈 수도 있는데 또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결과는 장담하지 못하죠.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혹시 투표로까지 가서 우리 유명희 본부장이 안 된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엄청난 상처를 개인적으로도 상처받는 거고 외교적으로도 좀 모양새가 굉장히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미국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한 상태니까 네. 이 적당한 시점에서 원래 철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참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 됐네요. 미국이 또 뛰어들 거면 일찌감치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든지 끝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참 우리로서 난감한데 예.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상반기 후반기 나눠서 반반 가져가는 게 우리로서는 베스트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전례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 중간에 낀 중요한 일정이 뭐냐면 변수가 뭐냐면 WTO 최종 결정일은 11월 9일이고 미국 대선이 11월 3일입니다. 예. 혹시 3일 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WTO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뭐 저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당연히 강력하게 좀 밀 겁니다. 이 부분을. 더? 근데 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자주의를 중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의 WTO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력한 변수로 미국 대선 결과가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이든이 되면 그때도 또 우리가 좀 희한해지네요. 우리는 정말 이러나 저러나 희한해지네요. 지금 상황이.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로 넘어가 보죠. 초반만 하더라도 바이든이 압승할 거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점점점 후반부로 오면서 트럼프가 따라잡고 있다.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슬슬 나와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미국 대선은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경합주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선거제도가 좀 굉장히 독특하다고 얘기할까요? 일종의 간접 선거식인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공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스윙 스테이트, 어떨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어떨 때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냐가 결국 대선의 결과를 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같은 경우에도 전국 투표율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는 2%가 더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6개 경합주에서 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거인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선거에서 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거도 그 경합주를 보긴 봐야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거를 보면 지금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그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여기는 기존에 나온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를 평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적실성이 있을까에는 조금 뭐 전문가 사이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그것도 인용을 하면 현재 전국 지지율은 바이든 후보가 7.4% 이기고 있습니다. 7.4%. 격차 많이 줄었네요. 격차가 많이 줄었는데요. 줄다가 지금 어느 정도는 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4, 5일 이상은 그 이상 줄지는 않고 계속 가고 있는 상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경합주죠. 6개의 경합주를 스윙 스테이트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지금 계속 좀 엎치락뒤치락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후보 대통령의 추격세가 지금 굉장히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죠. 갤럽의 고문인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거고 그냥 승리가 아니라 크게 승리할 거다. 이런 말까지 어제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른바 이제 샤이 트럼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난 2016년에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이 다 예측에 실패를 했죠. 뭐 거의 그 라스무센이랑 몇 군데, 한두 군데만 빼놓고는 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대승을 예측을 했는데 그때 놓친 게 이른바 샤이 트럼프. 숨어있는 트럼프 지지자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는 창피하기 때문에 지지를 못했는데 막상 투표는 이제 트럼프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경합주 말씀드린 거에서 3에서 5%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집힌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크리스토스라든지 이 사람들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샤이 트럼프의 변수가 상당히 통제된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샤이 트럼프. 말씀이네요. 왜냐하면 2016년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틀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샤이 트럼프의 존재를 집어넣는
그 변수를 집어넣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여론조사라는 게 그냥 대답한 거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저런 변수들을 다 그렇죠. 종합해가지고 퍼센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샤이 그렇죠. 트럼프가 어느 정도 존재할 거라는 것도 이미 변수에 녹여 넣은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 더불어서 또 샤이 트럼프의 존재 자체 전체적으로 샤이 트럼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반 동안 미국의 그 정치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양극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게 더 이상 창피한 일이 아니죠. 오히려 지금은 샤이 바이든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 지지층이 워낙 그 거칠게 얘기를 하니까 바이든 지지를 말 못하는 사람도 나오는 그런 좀 역전된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과연 그 샤이 트럼프가 이번에도 그만큼 작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박원권 교수님의 이거 뭐 개인 생각입니다만 예. 우리나라 전문가들 중에도 아니다 트럼프가 뒤집을 거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박 교수님은 어느 쪽을 더 높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보면 선거인단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바이든 후보가 232명을 확보했고 트럼프 후보는 125명이거든요. 네네. 근데 전체 선거인단 538명이고 그중에 270명을 확보하면 이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얘기해도 바이든 후보가 38명만 더 확보하면 이기거든요. 근데 그중에 지금 이른바 경합주라는 거를 가장 보수적으로 넓게 잡아도 11개 주에 181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단순히 산술로 놓더라도 181명 중에 38명을 바이든이 갖고 오면 이기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확률상으로는 뭐 이건 뭐 저만 제 얘기는 아니고 외국 그 외신 같은 경우에도 확률상으로 훨씬 높다.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 이 모델이 지금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96%까지 놓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그 수치만 보더라도 네. 바이든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뒤집히는 뭐 이런 이변 같은 게 일어날 확률은 적다고 보세요. 네. 압승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지금 그 6개 주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한 5개 주가 경합 지역으로 분리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텍사스, 조지아, 아이오와, 오하이오 이 주는 다 보통 공화당을 지지를 하고 있고 지난번 트럼프가 이긴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텍사스 같은 경우를 만약에 바이든이 이겨버리면 네. 이거는 쉽게 결정이 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사전투표가 이미 진행 중인데 사전투표율이 한 50% 됐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요. 네. 미국 네.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높은데 이것의 의미도 역시 바이든한테 유리하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도.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8천만 명이 일단 사전 투표를 했고요. 예. 그 미국의 사전 투표는 두 종류죠. 우편 투표가 있고 예. 조기 현장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현장 투표는 2,800만 명 그리고 지금 우편 투표가 5,200만 명입니다. 지난 2016년에 그 전체 투표자가 1억 3,800만 명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건 한 60%가 벌써 넘은 와, 투표죠. 정말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번에 투표율이 미국 대선 중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을까. 1908년인가에 68%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아마 그걸 네. 넘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조심스러운 예측은 나오고 있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든의 민주당 후보에 유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공개된 이 유권자의 지지 정당을 공개하는 사전 투표를 하는 그 주가 있거든요. 네네. 그 통계를 보더라도 민주당 지지자가 약 50% 했고 공화당 지지자는 28%. 그럼 당연히 바이든 후보한테 유리하게 지금 이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해요는 제가 묻지 않을게요. 이거는 아무도 답 못하시더라고요. 누가 똑부러지게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없다. 다들 이러시길래 제가 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